자, 안녕하십니까. MBN 지하상가 형무살롱 김형호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년 정치 경력 중에 10년은 여당, 또 10년은 야당을 해서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이름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오늘 김형호가 김형호를 만나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 모시고 현 정치권 이런저런 얘기들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에서 의장님 뵙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정치 현안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기 유튜브 지하살롱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그러니까요. 몇 년 만이야. 그러니까 예? 너무 뵙고 얼굴 싶었습니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잊어버릴 수가 죄송합니다. 없죠. 제가 자주 모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그런데 예. 저 백수 과로사라는 말 있잖아요. 예. 하는 것 없이 바빠. 너무 바빠요? 예. 특히 나는 또 예. 지역구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뭐 부산 가고 또 부산 근처에 있는 내 고향인 경남 고성 여기도 가서 또 친구들 보고 뭐 생활 자체는 바쁘면서도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상생활로 이제는 이제 평범한 이제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의 한 축은 여의도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나 늘 이런 쪽에 좀 있지 않으세요? 여의도나 하는 거는 맞지만 대통령실은 뭐 별로 그게 없고 예. 다만 이 정치라는 거는 나는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뭐 정치를 이제 불출마 예. 사실은 책 쓰기 위해서 내가 불출마를 했지만은 예. 정치는 이제 한평생 남는 거죠. 나는 아무리 정치를 안 한다. 나는 다시는 표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내가 국민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정치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뭐 걱정하면서 또 함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의장님은 정치인 김형호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 술탄과 황제를 쓰기 위해서 베스트셀러죠. 결과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지만은 한 4년 고생하다가 이제 썼는데요. 그게 나오니까 의외로 평이 좋았잖아요. 그때 추천사를 써주신 이어령 선생이 저보고 앞으로는 김의장 안 하고 김작가 이렇게 부르겠다 그랬어요. 예, 제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러나 이어령 선생 외에는 나를 작가로 자꾸 인정해 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정치인, 국회의장 이렇게 예, 부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신다. 예. 술탄과 황제 이후에 또 지금 뭐 집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작품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술탄과 황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저 수필집을 몇 편 내봤고 그리고 이제 술탄과 황제를 내고 나는데 이게 너무 호평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면 개정판인 술탄과 황제를 이제 또 냈죠. 완전히 전면 개정판을 내고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백범 김구 기념 사업회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백범 일지를 현대식으로 좀 풀이한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뭐 이렇게 뭐 해보고 또 4년 전에는 제가 저 당의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처럼 선거가 참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참패 왜 참패였느냐? 과연 공천을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냐 하는 등등 해서 그 책을 또 하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 그럴까요? 뭐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바쁘시게 또 그러면 집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그것도 했다. 예. 저 부산대학교에서 석장 교수도 한 5년 이상 했어요. 예. 술탄과 황제는 워낙에 이제 베스트셀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내용 좀 책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2012년도에 제가 그 국회 떠나면서 나온 책이긴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만 하자면은 나라는 이렇게 해서 망한다.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고 또 개인으로 치면은 그게 내 이렇게 멘트를 달았어요. 술탄처럼 살고 황제처럼 죽어라. 네? 그 술탄은 그 이쪽 이슬람 진영에서 최고 그 그렇죠. 권위자가 술탄 엠페러잖아요. 예. 이쪽 황제 같은 급이죠. 그래서 그 술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그 술탄 젊은 술탄이죠. 예. 그 술탄에 의해서 그 천년 제국 비잔티움이 멸망하는 그 과정, 그 54일간의 그 전투를 예. 중심으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말하느냐 망한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통해서 망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럼 이길 수 있는 것도 망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 결단과 고뇌,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국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한번 가봤으니까 예.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고뇌, 결심, 결단, 고독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좀 체험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쓰면서 나는 여기에는 픽션은 한 줄도 안 넣겠다 하는 걸 끝까지 이제 그 자료에만 팩트에만 팩트 근거하고 또 현장을 실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독자들한테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것과 더불어 이제 김구 선생 백범일지 쓰면서도 역시 주제는 나라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이 또 공통됐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뭐 왜 이제 겸사겸사 책 홍보 겸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방금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 오늘날 2024년 여당이 총선 참패한 이후에 어떤 시사점을 우리 이 참패를 겪은 현 대통령이나 현 집권 여당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어떤 깨달음을 던져줄까?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데요. 참 게으른 기독교 교인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 어느 날부터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 딱 한마디예요. 이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쭉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또 연장되고 있어요. 요즘 좀 이제 조금 나태해져서 기도를 안 할 때가 그런 기도를 안 할 때가 요즘도 그러면 예, 그런 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소중하고 또 국제적인 환경, 국내외적인 또 환경이 위중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 우리 어떤 그 지도자들, 지도자라는 건 당연히 정치 지도자가 가장 앞장서야 되지만은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소중함 그리고 미래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예. 이런 걸 요즘 제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웃음기가 싹 사라질 때가 많아요. 예. 이 요즘에도 다시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년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좀 했어요. 2년을 좀 평가하시면 어떤 점이 가장 좀 아쉽고 뭐 잘하는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 의장님이 보셨을 때 술탄과 황제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은 그렇죠. 잘하는 거 대통령은 저는 또 청와대에도 있어 보고 뭐 이런 대통령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어진 여건이나 본인의 어떤 한계나 또 대내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소통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윤 대통령 당선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어. 그 어느 저 대학교 그 강연회 요청을 받아서 제가 7종 7금해서 그 훌륭한 대통령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0.73% 차이로 아주 힘겹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7종 7가지를 따르고 7금 7가지는 하지 마라. 그 제갈량의 7종 7금의 말만 우리 같은 김영호라도 한자가 따르듯이 7종 7금 제갈량의 그 한글 뜻만 빌려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뭐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소통, 공감 그런데 뭐 또 좀 유식한 체 한다 할까 봐서 좀 저스럽기는 한데 그 제가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지도자가 그 고대 그리스 히랍의 페리클레스라는 그 고대 직접 민주주의 시대의 그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조건 4가지를 근거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 4가지니까 뭐 첫 번째는 어떤 knowledge, 식견이 있어야 된다. 식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즘 식으로 하면 소통이죠. 세 번째,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애국심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4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통, 이 정부의 어떤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는,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각자 처한 환경이나 위치나 어떤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국민한테 맞게 접근하고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선 잘 들어야 돼.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국민의 얘기를 5천만 국민 얘기 듣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국민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머리가 있는 분이니까 국민의 얘기를 잘 듣는 방법은 금방 터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그 상황과 그 상태에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대통령 되면은 엄청난 정보와 지식의 양이 그냥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 지금 지지율이 좀 저조하죠. 지금 뭐 왜 저조하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지가 윤 대통령 이미지가 나를 따르세요. 나는 정당한 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세요. 나는 무조건 맞아요. 하는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와 어쨌든 관계없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나를 따르세요가 아니고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국민 여러분 뜻에 나는 같이 갑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그 소통, 공감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국민과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기자들이 있고 기자들이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집권 초반기에는 그래도 뭐 도어 스태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할 때 앞에서 이제 기자들과 자유 형식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를 주고받다가 뭐 소위 말해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이후로는 딱 중단이 됐고 1년 9개월 만에 이제 얼마 전에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이제 기자회견했어요.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기 좋다. 잘하는데 왜 여지껏 그럼 안 했던 거냐? 1년 9개월 동안 왜 그러면 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가장 좋은 방식은 기자들과 만나는 거를 왜 회피했느냐? 그런 이제 비판이 또 나오더라고요. 왜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국민 앞에 섰을까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논두렁전기라도 타고나야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참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한 표라도 많으면 되고 한 표라도 적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천당과 지옥이에요. 정치인이 배지를 달고 정치하는 것과 배지를 안 달고 정치하는 다른 거예요. 그 비슷하게 윤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쭉 해오 예. 오신 분인데 그때 보았던 뭐 정치를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했겠지만 정치 생각은 거의 없었겠죠. 그때 예. 봤던 정치와 지금 그분은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 안 해보고 예. 국회의원 배지도 하면 안 달아보고 바로 들어간 아주 우리 헌정사에서 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정치에 대한 어떤 실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을 적에는 정치를 어떻게 봅니까? 정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를 정치부 기자나 언론 기자들 같은 분들 빼고는 정치를 다 좋게 안 볼 겁니다. 이게 네? 뭔가 네? 법을 위반해서 자기 앞에 와 있는 정치인들만 봤을 테니까.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씻어낼 겨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스태핑 얘기하셨지만은 그거 별로였어요. 아니 남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그 접근 방식, 소통 방식, 공감 방식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미처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건 대통령은 당연히 준비가 안 됐지만 참모들도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예? 나는 얘기 좀 다른 걸로 하면 청와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그걸 윤 대통령이 했어요. 실현을 해서 나는 속을 박수를 엄청 쳤어요. 그러나 그 옮기는 과정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아서 왜? 이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왜 청와대를 옮기는 건지 또 옮겨서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처음 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나는 그런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 것처럼 도스태핑 어디서 산다? 미국에서 산다? 따라 했는데 그거 안 하니만 못했다. 그래서 아마 1년 9개월 만이라 그랬나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이거 그 걸렸던 거 아닌가. 이번에는 상당히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듣기는 좋습니다만 예. 그 소통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이제 국민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앞길이 사실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럼. 국회는 22대 국회는 이제 완전히 또다시 여소야대로 네. 갈 거고 지금 당장 야당이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특검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이제 국민들에서 회자가 됩니다. 최상병 사건도 네,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네, 외교 네. 의전상 이제 나오신 거긴 한데 이걸 앞두고 또 검찰 이제 수사 지휘부 교체도 좀 있었고 뭐 여러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의장님이 보실 때 정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요, 그 최일병 사건입니까? 최상병, 예, 최일병 최상병 사건. 사건과 예. 관련해 국방부 장관 어쩌고 저 이종석 호주 대사라고 장관, 예. 가는 그 문제. 그다음 김건희 여사 사건 이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 용산과 이 정부 또 뭐 거기다 여당까지 포함하자면 예. 이 어떤 이 여건의 그 한계라 그럴까? 한계라 그럴까? 어쨌든 이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일은 제 정치적인 경험으로 또 짧은 소견이지만은요. 솔직한 것 이상
겸손한 것 이상의 무기가 없습니다. 솔직함과 겸손함. 예. 당장은 매를 맞더라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겸손하게 보였을 때 나는 그 최상병 맞죠? 최상병 예. 사건 그 사건을 꽃장하면 그 사건이 생각나요. 그 서해 안에 그 순직 예. 그 해경선 타고 가다가 순직한 공무원 있잖아요. 예. 서해 그 공무원. 북한에 예. 그래서 화형시켜버리고 바다에서 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비인도적인 처사. 그다음에 동해안을 통해서 월북한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 예. 그 두 사람 안 갈리고 발버둥 치는 판버둥 문제에서 그 보고 보면 그 사람 가서 살았겠어요. 운명 뻔하단 말이야. 이런 죽음을 자꾸 최상병 보면 연상이 되는데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국기에 가는 사건들인데 서해 순직 공무원이나 그는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 정권이 막 흔들릴 정도로 흔들어도 김건희 여사 건 마찬가지다 이거야. 솔직하게 접근하고 당당하게 임하고 겸손한 태도 보이고 다 했으면은 이 떠드는 사람 항상 있어요. 비판 반대하는 사람 항상 있긴 말이지만 그 사람 목소리가 여론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아니 조국 부자는 탈탈 털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봐주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전이 돼버리니까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미로막을 가래로도 못 막는 처음부터 이미 수년 동안 조사했고 내 결혼하기 전에 일이고 뭐 거기서조차도 다 그 뭡니까 그 기소도 못하고 그래 했는데 국민 여러분 정원하신다면 한번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나는 이게 일체 간섭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었더라면 벌써 끝났을 거를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 정치 공세한다 하고 국민들이 지탄을 했을 텐데 예. 이걸 말이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처리하느냐. 그래서 솔직 겸손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죠. 일부는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관련돼서 그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히 수사하라. 이제 본인의 임기가 곧 끝나가니까 임기 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중앙지검 1차장, 4차장 등 이제 수사 지휘 라인을 딱 바꿨는데 이게 딱 바꾼 게 원래 예정된 인사였겠지만 오해를 딱 사거든요. 왜 자기 부인을 그러면 지키려고 또 말 잘 듣는 검사들로 바꾼 건가? 이렇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말 잘 듣는 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맞습니다. 오비락의 어떤 그런 그걸로 유추하기가 쉽죠. 그리고 뭐 오늘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야당은 항상 비판하고 반대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하려고 원래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게 생겨버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용산팀과 여당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하지만 당당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특검해라 그러면.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이거. 나는 우리 국민들이 괜찮은 국민들이에요. 자꾸 나쁜 사람들이 오도하는데 끌려가더라고. 왜 그걸 막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국민 눈에는 당당하게 임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치는 또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뭐 또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중앙지검인가? 거기서 그 좋은 말 했대요. 어느 분이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 하란 말이에요. 네,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을 끌고 가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주변 환경이. 모든 환경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과 소통으로 좀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 잠재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여권 내 균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이정 균열? 예, 네,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차기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지금 형 권력인 대통령 권력 사이에 삐걱거림과 갈등 이 얘기들이 총선 전부터 계속 터져 나왔고 그게 또 총선 참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미래 권력과 현 권력의 이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믿었던 뭐 부하라면 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표현을 하시죠. 예,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참 후배. 좋은 말. 예. 그런 후배는 한동훈과 이번 총선을 기회하러 뭐가 좀 삐그덕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저는 아예 언론에서 지금 우리 김영호 앵커 얘기처럼 뭐 이 어떤 균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될 정도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총선에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한동훈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얘기 가지고 또 이제 그걸 하는데요. 지금 시끄럽습니다. 백서에 예, 넣을까 예. 말까. 이 총선이 참패였잖아요. 4년 전에도 참패였고 참패했는데 이 총선 참패에서 책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참패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대통령부터 지방자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선 얘기를 내가 조금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는 뭐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문제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오랜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거는 세 가지가 크게 좌우를 한다고 그러지요. 첫째는 구도요. 선거 구도.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슈입니다. 선거 구도 여당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한 구도죠. 중간 선거거든요. 중간 선거 불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쳐들어요. 선거 구도 자체가 유리한 구도가 아니었다. 이게. 뭐 경제 상황도 썩 좋지는 못했고. 경제 상황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거 끄집어내려면 말도 없이 길잖아요.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그래서 먹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물이다. 인물. 그건 이제 새로운 사람들 또는 큰 인물들이 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건데 그 4년 전하고 비교하면은요. 4년 전에 태영호 있었죠. 윤희숙 있었죠. 이번에 불출마한 김웅 있었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 각광을 받은 저 강북의 김재섭이나 저쪽에 김용태나 4년 전에 저희가 발굴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당시에 신선하고 네, 뭔가 그렇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김재섭, 김용태는 그때 우리가 발굴했지만 떨어졌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되고 이번에 새 인물 누가 있습니까? 큰 인물 누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인물 발굴이 미흡한 거예요. 아주 부족했어요. 막 정권 심판론 들을 때 인물로서 그 해야 되는. 한동훈이 왜 누가? 그 한동훈은 고군분투하고 더구나 살신 승인했어요. 스스로 불출마를 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패했느냐? 이슈입니다. 이슈. 내셔널 아젠다, 국가 의제 설정을 못했어요. 네? 국민을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씩 주겠다 하는 이런 국민들한테 사탕 발림 약속을 해가지고 눈에 닿을 때 우리는 먼 미래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나라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시급한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AI가 시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탈원전의 결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를 다시 우리는 원전을 못 깬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청사진 제시를 굵직한 거 하나 못했어요. 난 저출생 문제가 특별히 좀 아까워.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하는 소리 비슷하게 한 거나
한동훈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한 거나 그건 저 정부 행정부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할 얘기들을 밖에 안 했어요.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미래청사진제 제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참패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총선 한 달 전에 4월 10일 한 달 전에 우리가 제1당은 아니어도 과반은 아니어도 제1당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열흘쯤 돼서 총선 4월 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 야, 표가 날아가 버리는 모습이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셔널 아젠다 내라고 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우리 모두가 총선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비겁한 겁니다. 네. 총선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요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얘기하죠. 예, 총선 참패 요인들이 있고, 그러나 그 결과로 총선이 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인데 이 총선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이제 또 여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그렇습니다. 부상을 했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도 나누지 않잖아요. 예.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선조와 그 광해군과의 관계라든지 인조와 그 소현세자와의 관계라든지 말이지. 아들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죽였다고 들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비명 행사했죠. 예. 그 소현세자도 어쨌든 권력이 그런데 이 대통령 단임제라는 이 특성이 들어갈 적에는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나올 적에는 식물 대통령입니다. 벌써 3년만 되면은 차기 후보한테 눈길이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22대 총선이 이제 막 끝났죠. 예.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이달 말에 이제 그분들이 국회의원 예. 되는 데는 이제 뭐 불과 며칠 후면 예. 되죠. 그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국회의원 빠지를 오래 가는데 맞아요. 충성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공천을 행사할 시기가 지나고 이제 더구나 참패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스스로 아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회라는 거대한 집단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그 의석수는 상수예요. 지지율은 변수예요. 국회 의석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보궐선거 해가지고 뭐 한두 석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지지율은 변수다 이게. 이게 지지율이 낮아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과 윤석열이 삐끄덕거리더라.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죠. 국민들이. 이거 절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형님이 아우를 쌓아놔야 하는 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좀 품에 안아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면은 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참패로 인해서 그 지는 해가 빨리 오고 있는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나는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국가 이익과 국가 간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권한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그래서 어떻게 무슨 할지를. 누구하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한동훈을 포함해. 예. 이건 대통령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통 크게 품고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 된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좀 잠시 이제 이제 집거에 들어갔는데 집거도 아닙니다. 뭐 도서관에 그렇죠. 나타나시기도 그, 하고 예, 예.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도전할 거다 이런 전망도 좀 있고 다른 쪽에서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조금 더 생각과 또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진 뒤에 그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도 있습니다. 의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어떤 시기가 가장 다시 재등판하기에 적절한 시기 같습니까? 글쎄요, 이 모든 일 다 그렇습니다. 나온다면은 나오는 이유가 100가지 있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을 이유가 또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오로지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훈이라면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예? 이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기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국회 의석수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의석수는 상수다. 그럼 못 바꿉니다.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은 배지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예. 이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아마 모든 초점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맞추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말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실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도 뭐 실수가 있었죠. 예. 네? 최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무슨 디올백이나 이런 것도 이만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물건 늘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다 해서 뭘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네? 거기다가 나는 왜 한동훈 위원장 요 말만 하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될 정도로 보수 우파 자유진영에서 각광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잡았다 그러면 놓지를 않아요. 이번 당 대표도 뭐 연임할 것을 이제 저 군부를 지금 지피고 있고 예. 지난번 당 대표 나왔을 때도 이낙연 씨는 의원직까지 사퇴했는데 경기도지사 끝까지 쥐고 있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특성이에요. 잡았다는 놓지를 않아요. 내 거는 확실하게 챙겨놓고 하나 더 하는 스타일인데 그것과 다른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총선 불출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처럼 연임 계속 좋은 자리 가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 계속 내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그때 나와야죠. 그러면 쉰다? 논다? 아닙니다. 당 대표 출마 안 해도 할 일 많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통적으로 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오지 마라. 안 나오는 것이 한동훈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우리 의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일부에서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책을 빌려서 네. 집에 가서 읽을 수도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 마음속에는 잊혀지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서서히 싹트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한동훈 위원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서관에도 가고 어...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저 지리산도 좀 올라가고 예? 저 뭡니까 그 이순신 장군 저 전적지도 쭉 한 번씩 돌아보고 여의도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대신에 그런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들은 계속 해야 된다. 대중과 소통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외에는 없어요 경력이. 예. 그래서 이번에 총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살신성인을 하면서도
한계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워낙 이분은 그 영면하다 그럴까 하니까 이 세상을 그 검사라는 그 검찰의 틀에 있다가 세상 바깥에 나와서 세상 봐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네? 강릉에도 가보고 저 병정도도 가보고 말이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봐요. 다양한 경험, 사람들 만나고 어시장도 가보고 농촌에도 가보고 벼도 피워보고 말이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만 할 게 아니에요. 예? 외국도 좀 나가서 외국 지도자들하고 좀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 준비 기간을 좀 가져라.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 예? 우리 지금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왕왕이 너무나 세국적인 마인드. 나는 죽창가 소리 나올 때마다 아찔아찔해요. 예? 우리 할아버지 되는 분도 말이죠. 성명을 다 호적에서 파내고 우리는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는데 그 파내버리고 혹시나 누가 저 경상도 사람이 동학혁명에 가담을 했어요. 예? 그 시대적인 의미를 뭐 죽창가식으로 매 들고 이런 후진적인 이게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간다. 그렇게 선동하는 정치인 참말로 참말이에요. 이거 생각해 볼 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 크기 위해서 더 크기 위해서는 다른 식으로 전당대회 나오지 말고. 그럼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가기 전에 국회의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미애 네.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걸로 많이들 생각을 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우원식 이제 의원이 돼버렸어요. 뭐 낙타가 뭐 바늘 그 성경 구절을 뭐 그 인용을 하는데 그게 참 가당치도 않았는데 그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 버렸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추미애 의원이든 우원식 의원이든 국회의장이 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참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그나마 이렇게 저 언론 활동하고 있는 가장 또 선배 내가 국회의장 중에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국회의장이 그 당대표의 하수인이 되겠노라 이런 걸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국회를 의장이 하겠다. 이런 것은 참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정말 이런 표현은 그때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했지만은 앞으로 국회 제대로 이 민의의 전당으로 내가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물론 국회의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중립 어떤 기계적 중립도 희한하게 또 뭐 말 잘 붙여요. 국회의장은 뭐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쓰시죠. 그러면 차라리 뭐 당적 가지고 하든지요. 우리 국회의장 제도가 좀 잘못된 것도 사실은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쳐지긴 했지만 아직도 뭐 고쳐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정말 국회만큼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참 민주주의 후퇴의 솔선수범이 되겠노라. 이거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우리 의장님 찾아와서 이제 조언을 좀 듣겠죠. 그때 이 얘기 꼭 해주시면. 찾아올까요? 나는 이제 그저 어디 빚지고 산 적이 없으니까. 예? 나는 내 할 말을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네. 안고 있는 분이고, 좀 정치권이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또 야권은 야권대로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주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의장님이 보실 때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해요. 비상해요. 역대 어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만큼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이때는 야당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평가되는 김영삼, 김대중도 이런 권한을 못 가졌어요. 예. 그리고 거의 100%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재명 대표 이른바 친명 아니고는 다 숨죽이고 있어요. 이번 공천 제가 본 공천 중에서 역대 최악의 공천 중에 하나가 이재명 체제하의 공천이었어요. 예? 그 박용진 의원인가 예. 안 주기 위해서 뭐 룰까지 바꾸고 뭐 어쩌고 뭐 하고 또 누굽니까 별걸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설수에 그렇게 오르는 사람은 공천을 주고 오직 충성을 하느냐 개인 이 아무개에게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천의 어떤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압승을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나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 190명, 170명인가요? 민주당이 이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똑같이 토시만 몇 개 다를 뿐.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170명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170명 필요 없어요. 한 두세 명만 있으면 되죠. 발언권의 무게만 그만큼 되죠. 예. 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지었고 있습니까? 어느 당 대표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이 아니고 민의를 살펴서 그걸 반영을 해서 국정으로 이끌어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아주 도외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이번에 뭐 명심이 작동을 안 했다 하는 것도 민주당이 나는 좋은 사인 중에 국회의장 선 뽑을 때 하나가 아닌가 하고 이재명 대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중 플레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명심에 반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나는 국회가 조금 민주당이 조금 살아 있구나 그래도 하는 어떤 그런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된 게 그 사람이 다 명심을 다 팔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양심의 소리를 또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좀 태어나게 하소서.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도 그거 불행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부터 2년 동안 이대로 간다면 2년 동안 국회는 완전 장악합니다. 장악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하나도 못 나오게 일할 것이 그게 이 아스팔트 길로 어떤 거 가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락으로 떠지는 길이 될 수 있어. 비판이 없는 곳에서 견제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듯이 이재명 대표도 연임에 도전하지 말고 뭔가 이재명 대표는요 자기의 꿈이 지금 대통령인 것 같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은 자기 그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법적인 돼요. 사법적인 법적으로 지금 방탄 국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나 역사는 기록이 됩니다. 예? 그 역사 의식을 좀 더 가져가지고 예? 역사 넓게 보고
왜 지난번처럼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하더라. 당대표 되기 위해서는 경기지사도 끝까지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연임 나가고 나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클리어가 된다 그럴까? 예. 예. 역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길을 다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이제 술탄과 황제 얘기도 하시었고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뭐랄까 폐해 네. 뭐 2년만 지나가면은 이제 바로 차기 권력이 등장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또 각자 자기 개인 플레이에 네. 빠지면서 대통령 권력이 급격히 레임덕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헌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각제가 됐든 뭐 중임제가 됐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이 보실 때 우리 정치가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뭔가 변화가 좀 정치 체제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변하고 해야 되는데 제도와 의식과 그 운영의 형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개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개헌하면 김영호예요. 제가 국회의장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헌하겠다. 예, 그때 당시 대통령 MB 대통령하고 사이가 이제 조금 맞아요. 껄끄러워지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미 5년 단임제는 수명을 다 했습니다. 5년 단임제 수명을 다 했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지금 7번 나왔나? 계속 나오고 단 한 명도 끝이 행복하게 끝난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전체가 민주주의가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쳐야 되고 제가 또 개헌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개헌을 하는 것이 적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지금은 아니다. 예.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헌법에 우리가 내가 명문을 다 읽어야 할 시간을 가서 안 하겠지만은 개헌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한 당이 절대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는 당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목소리 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 당이라면 누구를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국가 최고법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성이 있는 이 나라의 어떤 지식인들이 이 점을 나는 많이 얘기해 주죠. 그저 수명 다 했다. 5년 단임제 수명 다 했다. 이 서론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개헌은 4년 주임제로 몰아가는데요. 4년 주임제 지금의 헌법에 있는 내용은 뜯어고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만 가지고 4년 주임제 하자는 얘기는 8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도 잘못된 게 많은데 8년 단임제 4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4년 주임제냐 5년 단임제냐 4년 주임제냐 이런 어떤 임기 문제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 꼴찌인데 이 국회에다 힘을 더 실어주겠다. 이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같이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의 의식은 또 어떤 식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뭐 제일 뭐 어떤 그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이 그나마 잘하니까 미국 하는 대통령제 식으로 닮아가야지. 좋은 거는 내가 다 차지하고 형식적인 것만 미국 대통령제를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 민도의 수준이 이렇게 낮지가 않은데 왜 진행하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대통령제입니다. 미국 대통령제
당 대표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대변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총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사는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대통령제는 또 하고 그러니까 야당 당 대표가 지금 뭐 황제다 누구는 어떻게 그랬대요. 또 누구는 여의도 대통령이다 그러. 모든 게 당 대표한테 쏠려버려요. 이게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예?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4년 중임제, 그거 5년 하나만, 단임제, 아니 이건 8년 단임제 하자는 얘기예요. 그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선동적으로 자기 유리한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건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돼요. 뉘우쳐야 되고 언론에서도 이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김영호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또 여야 이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국가를 이끌고 가야 될지 정치를 해야 될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